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톡톡스탁의 톡비입니다. 앞으로 좀 증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좀 장기간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서 수익들도 잘 안 나실 거고, 그 다음에 좀 지루한 장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증시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좀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증시 방향이라고 좀 해보면은, 일단은 먼저 그동안에 있었던 추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면, 뭐 공매도가 뭐 참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매도 먹잇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공매도 제약바이오가 주 타격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많이 속해 있는 시장이 어디죠? 그렇죠. 코스닥이죠.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힘을 많이 못 씁니다. 물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의 비중이 급증했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 제약주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에 대한 대체 잔고가 55조에 달한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다를 만큼 공매도가 많이 상향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공매도가 주범이 돼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공매도를 할 때는 이유를 가지고 공매도를 합니다. 왜냐면 주가가 하락하는 방향이 더 확률이 높게 되면은 공매도를 걸어서라도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공매도의 증가가 자연스럽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잔고가 55조에 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뭐 공매도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방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서 보면은 뭐 들어가는 뭐 공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제 있었던 시장인데, 지금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인데, 내려가서 조금 봐볼까요? 그동안에 좀 18년도를 좀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에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은. 그래서 쭉 내려가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2019년까지. 그래서 추이를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2018년 이제 2월 달에 너도 나도 이제 주식이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났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017년 제약바이오의 한 해였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투자하신 분들은 뭐 전원 다 수익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더불어 시장 전체가 상승하다 보니까 타업종 타계의 어떤 주식들도 같이 끌어올라갔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2018년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뭐 굳이 큰 어떤 사건을 좀 예를 들자면, 2018년 2월 달, 뭐 2018년 6월 달, 그쵸? 그래서 좀 제가 좀 그림으로 좀 그려보자면, 2018년 2월달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2018년 6월달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나가 보면은, 다음에는 2018년 10월달, 2018년 10월달 보면은 뭐 이렇게 정말 힘들었었죠. 이때 장이, 여러분들 정말 힘들었었던 장이었고, 뭐 빠지고 나서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뭐 또 빠질까요? 그렇죠. 또 빠졌죠. 실제로 뭐 2019년 1월 달에 좀 회복하나 싶으니 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은 또 빠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예? 그다음 뭐 2019년 7월 달을 좀 앞두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좀 빠지다 보니까 진짜 거의 큰 그림이 그냥 계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주가를 그냥 내가 잘 잡는다 하더라도 잘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주식이 잘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이 시장을 좀 견뎌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어, 이 극적인 변화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적인 변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조건 투자가 아니라 극적인 변화에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좀 보조로 제가 어떤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적인 변화라는 말은 상승과 하락의 어떤 그 극대점을 얘기하는데 사실 잡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보면은 제가 그림 그려보면 주가는 어차피 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시장이 상승 구간에 그리고 하락 구간에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상승 구간, 뭐 하락 구간, 상승 구간, 하락 구간들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매한 자리를 매매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위험한 자리 때 매매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할 거냐? 자, 요 현재 이 자리 때는 아니에요. 그쵸? 지금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자리 때는 아니죠, 지금. 이렇게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상승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락장인지,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하락을 할 것인지, 하락을 계속, 우리가 여기쯤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락이 여기서부터 7월달 이후에 또 7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연장이 될지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아니다.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의문점일 겁니다. 왜? 뭐 가장 궁금하겠죠. 가셔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리면 어차피 주가가 시장이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는 맞힐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극적인 변화 때 보이는 그런 징조들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가질 때까지는 매매를 잠시 중단하자는 얘기예요. 왜? 방향성이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롱이든 숏이든 전략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롱숏 전략을 세울 수 없으면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가 원칙으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주식시장을 좀 예를 들 거냐면 이제 국내 코스피 시장을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끄도록 하고, 자, 종합주가지수에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인데 우리가 이제 2018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주가가 쭉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위치해 있는 정도 상태고, 근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인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가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측하기가. 근데 우리가 보통 반등이 나올 때라고 한다면은 이 공통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보통 양봉이 아닌 음봉으로 반등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 보통 음봉이 나오면은 주가의 상승 의지가 매우 약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떨어집니다. 시장이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강하게 끌어올려야 주가가 겨우 올라갑니다.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려줘야. 근데 실제로 떨어졌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시장에서 사지 말자는 거고, 이런 시장에서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패턴인 경우 피하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가가 하락이 나온 뒤에 우리가 반등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 시점에 다음날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반등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어떻게 주가가 반등이 잘 나오게 되냐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다음 이렇게 양봉을 띄고 있을 때, 양봉을 띈 다음에 음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음봉을 띄고 있는 다음에 꼬리가 달릴 겁니다. 꼬리들, 뭐 음봉에 꼬리가 달릴 겁니다. 꼬리가 일단은 길게 달려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꼬리가 길게 달려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다음날 이 꼬리를 지나지 않고서 순식간에 주가가 끌어올라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반등이 크게 나와요. 반등이 크게 나옵니다.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양봉으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반등이 확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꼬리를 전혀 다시는 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얘는 실제로 반등이 잘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띄고 있어야 반등이 잘 나오는데 뭐 장대 양봉이든 상관은 없는데 그 꼬리가 이 밑에 꼬리가 존재해야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확률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가능성으로 접근했을 때는 저 꼬리들이 남아줘야지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자, 한번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가가 이렇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밑꼬리 최저값을 남겨뒀을 때 이렇게 최저값을 남겨뒀을 때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확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렇게 최저값이 쫙 만들어졌을 때 확 올라가 버립니다. 주가가 다시는 이 단가까지는 다음 시기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확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세요. 아직까지 꼬리가 달리지 않았어요. 밑으로 꼬리가 달리지 않았다는 말은 누구나 다 종가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왜냐? 반등이 나올 시점에는 이렇게 꼬리들이 달려줘야지 확 뜨고 올라가 버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극적인 변화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선이 위아래로 두 개 있어요. 회색선이. 그쵸? 근데 극적인 변화들이 발생했던 공간이에요. 그쵸? 극적인 변화. 극적인 어떤 변화,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가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반등이 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향성이 지금 극적인 방향성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애매하게 지금 중간에 머물러져 있어요. 중간에 머물러져 있고 터치하고 있는 상황 밑으로 하단에서 이 저점을 형성시키는 것도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동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꼬리들이 깊게 파여져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난 내일 시장의 어떤 모습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예측하나 마나 어차피 대응하면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응 관점을 어떻게 두냐? 지금은 투자 시기가 아니다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를 언제 하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투자는 다음과 같이 하면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때 좀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순환주기라는 것을 만들었었는데 순환주기에서 아직까지 순환주기가 잘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좀 드러나고 있지 않죠, 시장 내에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꼬리가 달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양봉 그쵸, 양봉인 부분들이 확 나와줘서 올라가면서 동시에 뭐 저점 지표상으로 저점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점을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또 하나 더 이용을 할 겁니다. 어떤 걸 이용할 거면 바로 수급이라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수급을 이용해서 나머지 그것까지 잡아내는 모습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위에부터 시작해서 빨간색은 외국인, 밑에는 기관, 네, 그 다음에 초록색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팔았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을 때 그 점에서 매수를 해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매매를 하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꼬리들이 달리기 시작을 했고 극적인 어떤 변화, 꼬리들이 달리고 순간적으로 팍 치고 올라가는 그 변화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를 하게 되면 동시 매수하면 우리도 매매를 해도 됩니다. 그때부터 조금 매매 양을 늘려가다가 동시에 이번에는 거꾸로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로 양쪽으로 모두 매도를 시킨다면은 사이드로 쌍끌이 매도를 하게 되면 반대로 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윗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음봉으로 자꾸만 마감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은 일단은 오히려 팔고 밑으로 공매도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해보게요. 어렵죠, 말이? 자, 지금 우리가 밑꼬리가 달리고 나서 양봉이 하나 뜨게 되는데 양봉이 그 밑꼬리를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되 어디서 투자하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을 때 삽니다. 그래서 그때 사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지표, 극적인 지표, 여기에요. 지표가. 그 지표와 동시에 맞물렸을 때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시장이 떨어질 거다, 앞으로 시장이 오를 거다가 의미가 없고, 극적인 변화 때 매매를 하자라는 것이 제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방법입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극적인 변화 안에서 변동성을 고려해서 종가상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동시호가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도 주문을 넣고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체결이 되는데 보통 종가상으로 매매를 해서 차라리 그렇게 접근을 하면 훨씬 여러분들 매매 계좌 관리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적인 변화가 없을 때는 매매를 하지 않고, 극적인 변화가 있을 때부터 그냥 극적인 변화가 다른 또 반대 극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매매를 들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스윙 관점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매매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여러분들 매매를 잠깐 멈추고 극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매매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이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새로운 모습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